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한 결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한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후보 추천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것을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벼랑 끝 재가동된 공수처장 추천위를 둘러싼 정치권 속내와 계획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조상호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어제 회동에서 박병석 의장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위 재소집에만 뜻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날 만남 후 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천위 재가동 제안에 대해서 여야 간 이의 없었다고 밝혔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공수처법 취지대로 야당도 동의할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계속 요구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요청해서 동의했다. 야당의 의도적 시간 끌기에 공수처 출범 못하는 경우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파행으로 치닫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전면전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합의를 했지만 서로 다른 여야의 속내를 과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이거 추천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중립적 추천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협 회장께서도 이제 그 추천위 활동에서 그 야당 쪽 추천위원들이 이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구심을 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다시 추천위가 또 가동된다 하더라도 이제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계속 이런 교착 상태가 반복될 상황들을 우려해서 일단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취지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정말 그 의장의 중재대로 이게 잘 이루어져 가지고 후보가 추천된다면, 다행히 추천된다면 이제 당연히 공수처법 개정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그런 야당 추천위원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그 두 개를 지금 약간 그 두 개 어떻게 보면 투 사이클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공수처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회동을 제안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자, 비공개로 만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논의를 위해서 만날까요? 옥동자나하려고 만나죠. 네. 어떻게든 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산고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벼랑 끝 단판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동상이몽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입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옛날 말에 오나라 올나라가 서로 원수지간이지만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같은 배를 타는 5월 동주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결국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따라서 새로 이 추천위원회를 가동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선로로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기차도 같이 출발시켜서 만약에 한쪽이 좌초되면 나름대로 다른 것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힘만 믿고 휩쓰다가 망한 회사, 망한 정권 여럿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지금 입장차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합의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제3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지금
특히 지난번에 어떤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야당에 어떻게 보면은 그 캐스팅 보트 내지는 비토권을 준 것을 법 개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에 과연 명분과 실리가 있는가라고 해서 현재 스탠스에서는 민주당 쪽에 비판적인 스탠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 부분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파행을 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든 12월 초까지는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의지가 강해서 과연 어떤 옥동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난항이 예상된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오늘 원내대표 회동 지켜봐야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내일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내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고 또 내일 법사위, 법안 소위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두 분께 한 질문을 공통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내일 재가동되는 추진위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노출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 지난 작년에 그 난항을 거쳐서 쉽게 말하면 정말 난리 속에서 이 공수처를 했던 것은 충분히 국민들한테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그 중에 2명이 야당 측 후보가 반대를 하면 위원이 반대를 하면은 사실상 추천이 거부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장 큰 명분으로 있었는데 그 장에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반대하면 나는 이 틀을 깨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180석 거의 헌법 개정 외에는 다른 것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힘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양보할 때 오히려 국민들은 여당이 힘을 밀어붙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양보했네 이런 것이 되면은 오히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사랑도 이른바 내리사랑이라고 하듯이 이 큰 정권을 쥐고 있는 여당 쪽에서 약간만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옥동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한 야당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특히 일부 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에도 조 변호사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사실상 이거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여당으로서는 우려를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서로 약간 양보를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이제 양측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은 법원 행정처에서 추천한 후보 쪽에 조금 포커스를 한다고 하면은 마치 이 바티칸의 어떻게 보면 교황을 콘클라베라고 하는 어떤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정말 끝장 토론을 거친 끝에 밤새 그 다음 날 꿀뚝에 연기가 나옴으로써 이제 교황이 추대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은 좀 보고 싶은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결과를 못 내면 오히려 압박을 받을 건 야당인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큰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립적 추천위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한변협 회장이 3차 회의까지의 일정을 진행 과정을 대충 좀 밝혔습니다. 그 진행 과정의 내용을 보면 좀 경악스러운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야당 추천위원이 심지어 같은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후보조차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냥 자기는 무조건 오늘까지는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대를 위해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추천위원회 대응 태도를 보면 도저히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제도로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이런 비토권을 갖는다는 게 야당이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도 지금 한 번이 아니고 3년 뒤에 또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또 생각하더라도 이런 야당의 비토권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비토권을 정말 정략적인 목적으로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공수처 추천에 압도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략적인 목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에 악용한다면 결국에는 법 개정을 국민들의 뜻에 따라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비토권을 악용한 문제에 따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다음에 국민들이 절대 이 부분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나 기타 방법으로 반드시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를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변협 협회장님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협회장님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예컨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판을 함에 있어 가지고 합의부에서 어떤 그 서로 합의했던 그 내용은 비밀이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자체를 외부에 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다든 만약에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와서 비토를 하면은 그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훼손이 되고 절차적 정당성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이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느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나와서 그것을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부적인 위원회에서 있던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이 특정 어떤 정당에 대한 어떤 비판식으로 읽힐 수 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검할 때도 그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듯이 이번에도 대한변협의 후보나 아니면은 그 법원 행정처의 후보를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적인 얘기를 외부에서 나와버리면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대한변협의 스탠스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이게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활동 중이었다면, 물론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활동에 들어갔지만 활동 중이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식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과정과 경위를 소상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정부위원도 아니고 법원 행정처장이나 중립성이 나름 담보된다는 법원 행정처장이나 아니면 대한변협 그 회장까지도 심지어 무슨 정부 대리인인 양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까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경위들을 정확히 밝혀서 왜 이런 부분이 무산됐는지 그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이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게 사석에서 얘기하시듯이 뭐 SNS에 올리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그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왜 그런 입장을 밝혔는지도 본인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냐면 이 상태로는 도저히 공수처 출범이 안 된다. 왜냐하면 본인도 심지어 공수처라는 제도 자체는 반대했지만 이왕 국민들의 합의로 법이 만들어졌으니 출범을 해야 된다면 그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한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다 무산시키는 거라면 다시 정치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할 거라면 정치가 이걸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제도를 다시 강구해서 국민들한테 내놓든지 해야지 애초에 출범이 불가능한 이런 형태로 운영되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들 보고 이제 야 니들 위원이 제대로 회의를 못했으니까 안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비난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활동 종료를 정식으로 의결로서 선언한 다음에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난항을 거쳐서 내일 4차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내일 결론을 내야만 하지만 또 양보가 있어야만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은 회의적으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여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플랜을 고민 중인데 먼저 민주당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재소집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도 야의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힌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내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내다보고 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선인 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법에서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로서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나가는 건 굉장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주 좋은 제도를 정말 이 공수처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어떤 이제 기구가 새로 출범하게 하는 걸 오로지 막겠다는 그래서 이걸 좌절시켜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그러한 정략적인 의도로 비토권을 악용한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어쨌든 이 제도로서 그 공수처 출범에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만큼 정상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어떻게 보면 아주 아쉽지만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좋은 제도를 어떻게든 좀 지켜나가도록 서로 정치적으로 좀 더 협력하고 논의에 모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논의가 길어져서 지금 이미 위법 상태가 거의 120일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법 상태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교착 상태로 공수처법이 지연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표 대결에서는 국민의힘이 밀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믿는 건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밖에 없는데요. 지난 2월 공수처법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타격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올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국회의원분들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찾아가지고 빨리 이것 좀 결론을 내달라 아마 그런 당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전에 조 변호사님은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라고 하지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절대 공수처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의 어떤 권력 구조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기구 자체를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도 아무리 촉구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거를 잡고 있어버리면은 야당으로서는 사실 야속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결국 지금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여당이 또 어떤 계속 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세에 몰린 그런 입장인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여당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메스를 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 정권 들어서 거의 4년이 지나도록 청와대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지금 손 놓고 있단 말이에요. 임명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잘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야당이 어떤 수적인 열세 속에서 어떤 국민들의 이와 같은 여론도 환기를 못하는 전체적인 흐름이라서 현재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내일 여야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후보를 선출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이번 12월 국회 같은 경우에는 파행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감찰관을 이제 주호영 대표가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감찰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특별감찰관은 자리의 실효성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과연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존재실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그리고 지금 어떤 내부 직제에 불과하거든요. 청와대 내부의 직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이렇게 공정성이 담보된 이런 공수처장 출범에 빨리 협조하셔야죠. 빨리 협조하시면 이제 오히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나름 그래도 권력이라고 이렇게 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국민에게 더 봉사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감찰관 제도는 청와대 자체를 감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감찰을 가능하는 이른바 와치도그는 전혀 없애놓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실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면 그거 가지고 와라고 하는 직무 이전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 특히 나아가서 정의당조차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추천위원회 후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어떤 독립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 비판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와 여권은 귀를 정말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 보이지만 오늘 그리고 내일 이어질 논의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